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잔혹한 이야기, 바로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이 레퀴엠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과 그 속에 숨겨진 숭고함까지,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어두운 밤, 숨죽이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물 영화를 넘어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외계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 그리고 우주적 스케일의 질서와 혼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서사를 가지고 이 거대한 비극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들의 대사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깊이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는 전작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의 충격적인 결말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남극 지하에 숨겨진 고대 피라미드에서 벌어진 인간, 에일리언, 프레데터, 3파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퀸 에일리언과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스카 프레데터. 그는 비록 승리했지만 치명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퀸 에일리언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그의 몸속으로 침투한 페이스허거, 그리고 그의 몸 안에서 부화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었으니 바로 프레데터를 숙주로 삼아 태어난 최악의 혼종 프레데일리언이었습니다. 이 기괴하고 강력한 존재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체의 등장을 넘어 프레데터 종족에게는 치욕이자 인류에게는 대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태동은 우주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었으며 마치 악마의 씨앗이 발아하듯 모든 비극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의 위협은 기존의 에일리언이나 프레데터와는 차원이 다른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프레데일리언은 프레데터 우주선 안에서 맹렬한 기세로 동족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조종불능이 된 우주선은 지구의 한적한 콜로라도 주 건니슨 카운티에 위치한 작은 마을 건니슨의 숲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우주선의 추락이 아닌 온 마을을 집어삼킬 대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우주선 잔해 속에서 끔찍한 생명체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프레데일리언과 함께 수많은 에일리언 아래서 부화한 페이스허거들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무고한 인간들을 숙주로 삼을 준비를 합니다. 이 순간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은 우주 최악의 사륙장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으며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 끔찍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를 감지한 프레데터 종족은 단 한 명의 정예 전사를 지구로 파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울프 프레데터. 그는 프레데터 사회에서도 명성이 높은 베테랑 전사로 에일리언 사냥에 특화된 기술과 경험을 지녔습니다. 그의 흉터투성이 얼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음을 웅변하며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에일리언을 사냥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종족에게 오점을 남긴 프레데일리언을 제거하고 에일리언의 위협으로부터 우주의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 자신들의 존재가 인간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구의 어둠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의 임무는 프레데터 종족의 명예와 우주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었고, 그는 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첨단 장비와 무기는 마치 죽음의 천사처럼 에일리언들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섬멸해 나갑니다. 한편 이 재앙의 한가운데 던져진 인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의 아픔과 방황 끝에 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달라스. 그는 거칠고 반항적인 외모 속에
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동생 리키를 찾아 나섭니다. 어둡고 불안정한 과거를 뒤로하고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 평범한 삶을 꿈꿨던 그였지만 운명은 그를 또다시 극한의 생존 게임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달라스는 거친 외모 속에 따뜻한 마음과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닌 인물입니다. 동생을 향한 그의 애틋한 마음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의 내면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맹렬한 의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동생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을 느끼며 점차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달라스의 동생 리키는 어리숙하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진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작은 일탈을 즐기며 여자친구 달시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였지만 갑작스러운 괴물들의 출현으로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은 그를 공포와 혼란의 나락으로 몰아넣지만 그는 형 달라스와 친구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칩니다. 그의 연약함은 더욱 섬뜩한 대비를 이루며 이 영화의 비극성을 강조합니다. 리키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소년이었지만 극한의 상황은 그를 어쩔 수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의 대화는 10대들의 고민과 불안을 담고 있으며 이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켈리. 그녀는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의 군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어린 딸 몰리를 홀로 키우며 겪은 삶의 고난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딸 몰리는 삶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모성애는 그녀에게 두려움을 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녀는 이 알 수 없는 위협에 맞서 생존자들을 이끌고 군인으로서의 훈련받은 능력과 판단력으로 이 혼돈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려 합니다. 그녀의 활약은 단순히 괴물과 싸우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이자 숭고한 모정의 발현입니다. 켈리는 마치 여전사처럼 약해질 틈도 없이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킵니다. 켈리의 어린 딸 몰리. 그녀는 이 모든 공포를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종종 무고한 희생양으로 그려지며 이 영화 역시 어린 몰리의 존재를 통해 공포의 잔혹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공포에 질린 어른들의 얼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킵니다. 몰리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순수함과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마을의 보안관 모랄레스, 리키의 여자친구, 달시, 그리고 켈리의 전 남자친구이자 레스토랑 주방장인 대리언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재앙에 맞서 싸우거나 희생됩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에일리언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리언은 켈리를 도와 몰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잔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안관 모랄레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이 외계의 위협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이들 모두는 인간 군상을 대변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가치들이 이 혼돈 속에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참하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렇듯 인간들과 에일리언, 그리고 프레데터가
뒤얽힌 3파전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프레데일리언과 울프, 프레데터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대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레데일리언은 마치 악마적인 존재처럼 마을을 휩쓸며 공포를 심습니다. 숙주가 프레데터였던 만큼 이 에일리언은 보통의 에일리언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능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무서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에일리언 유충을 싣는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관객에게 깊은 심리적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해야 할 몸이 죽음을 잉태하게 되는 이 끔찍한 역설은 어둠의 심연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에일리언의 잔혹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레데일리언은 기존 에일리언들의 특징에 프레데터의 강인함과 지능, 그리고 교활함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진화된 공포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악의 집합체처럼 한치의 자비도 없이 생명을 파괴하고 증식합니다. 그의 존재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고 절망적입니다. 울프 프레데터는 이 모든 혼돈을 끝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냥꾼이 아닙니다. 자신의 종족에게 5점을 남긴 프레데일리언을 제거하고 에일리언의 위협으로부터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전사입니다. 그의 첨단 기술과 무자비한 사냥 방식은 에일리언들을 하나둘씩 처치해 나가지만 프레데일리언의 예상치 못한 강함과 끊임없이 증식하는 에일리언 무리 앞에서 그는 점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는 어깨에 장착된 플라즈마 캐스터, 날카로운 팔목 칼날, 강력한 그물 발사기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 에일리언들을 사냥합니다. 그의 사냥은 마치 정교한 의식과도 같으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련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프레데일리언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체스트버스터들은 울프 프레데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대결은 처절하게 그려지며 그의 강력한 플라즈마 캐스터는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처럼 빛을 발합니다. 울프 프레데터는 고독한 영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숭고한 투혼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단순한 괴물 영화를 넘어선 비장미를 선사합니다.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지극히 어두운 화면입니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이 어둠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큰 공포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튀어나올 것 같은 존재들, 희미한 불빛 속에서만 겨우 형체를 드러내는 괴물들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공포를 넘어선 심리적 공포를 안겨줍니다. 어둠은 미지의 영역이자 모든 공포가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스크린 밖으로까지 전이되는 듯합니다. 완벽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상상은 종종 실제보다 더욱 끔찍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희미한 잔상 속에서만 겨우 포착되는 에일리언의 날카로운 모습, 프레데터의 섬뜩한 무기들은 어둠 속에서 그 존재감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감독이 의도한 심리적 효과로 관객들을 더욱 깊은 공포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약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임산부,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잔혹하게 희생되는 장면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함과 함께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히 잔인함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에게 닥쳐온 재앙의 크기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더욱 강렬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순수하고 약한 존재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선사하며 이 재앙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파괴적인지를 각인시킵니다. 어떤 영화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클리셰를 따르지만 레퀴엠은 그 규칙을 파괴하며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잔혹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더욱 극명하게 부각시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자연의 섭리를,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마을은 핵폭탄으로 파괴됩니다. 에일리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결국 무고한 마을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소수의 생존자들만이 아수라장에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이 결말은 마치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처럼 인류가 겪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남깁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영화는 이 모든 재앙의 씨앗이 웨이랜드, 유타니사의 손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단순한 괴물 영화를 넘어선 거대 기업의 욕망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결합되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더 큰 재앙을 암시하며 섬뜩한 여운을 남깁니다. 웨이랜드 유타니사가 에일리언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떡밥은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영화가 끝난 후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괴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 괴물을 만든 원인과 앞으로의 결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거대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멸이 어떻게 끝나지 않는 고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이 레퀴엠은 단순히 잔혹하고 어두운 영화로 치부될 수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생존의 의미를 묻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의 숭고한 노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이 잔혹한 드라마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진정한 공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공포는 단순히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공포와 마주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어떤 희망을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우리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둠과 빛, 선과 악, 생존과 파멸의 경계선에서 펼쳐지는 이 서사시는 마치 고전 비극처럼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섬뜩한 전율을 안겨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